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중에서 제가 어제는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나쁜 습관도 있겠죠.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나쁜 습관도 빨리 고치는 법? 아니면 뭐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지금 제목은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인데,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나쁜 습관이 있긴 했었어요. 지금은 고쳤는데,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그런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뭔가 저한테 이제 의식이 연결되면서 이 책 속에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습관도 쉽게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2012년 말 나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이스티클랄 카데시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나흘간의 터키 여행 중이었고, 가이드였던 마이크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놓인 해진 암체어에서 쉬고 있었다. 사실 마이크는 진짜 가이드는 아니었다. 그는 미국 메인주 출신으로 터키에서 산 지 5년째 접어든 친구인데, 내가 이 나라에 온다고 하자 선뜻 나서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이크와 함께 그의 터키인 친구들이 주최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모인 사람들은 7명이었고 최소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그들 틈에서 나는 유일한 비흡연자였다. 한 터키 친구에게 어떻게 흡연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뭐든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거지. 친구 하나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우게 되잖아. 그런데 대화 중 놀랍게도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담배를 가까스로 끊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이크는 한때 몇 년간 비흡연 상태였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는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엘렌 카의 손쉽게 담배를 끊는 방법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이 책은 흡연의 정신적 무게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어. 그가 말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만두어라. 당신은 자신이 정말 흡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흡연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더 이상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 그리고 더는 담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 나는 한 번도 흡연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중에 호기심이 일어 그 책을 봤다. 저자가 흡연자들의 흡연 욕구를 제거하고자 제시한 전략은 흥미로웠다. 그는 흡연과 연결된 각각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뭔가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것도 그만둔 것이 아니다. 담배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흡연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담배를 한 대도 피우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당신은 흡연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흡연은 당신의 신경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 당신이 흡연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흡연을 음주로 바꿔서 넣어도 이게 말이 됩니다. 저자는 이런 문장들을 계속 반복한 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담배를 치워버려라.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 에너지, 돈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기 존중, 자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이라는 놀랍고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이면 흡연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진다. 더 이상 흡연이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담배를 피울 이유도 없어진다. 이는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지금 이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간단해 보인다는 건 알고 있다. 그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하지만 좀 더 설명을 들어보라. 당신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 행동의 바탕에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열망이 자리하며 더 깊은 곳에는 동기가 있다. 나는 종종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다. 타코를 먹으러 가고 싶어. 왜 타코가 먹고 싶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도 내가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하므로 타코를 먹겠다는 동기가 있다. 내 열망이 타코라는 특정한 대상에 있다 해도 기저에 깔린 동기는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 동기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에너지를 아낀다. 음식과 물을 획득한다. 사랑을 찾고 후손을 남긴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유대를 맺는다.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얻는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열망은 이와 같은 동기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의 뇌는 담배를 피우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진화하지 않았다.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획득하거나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 새롭게 만든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본능 깊숙한 곳에 내재된 동기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찾고 후손을 남긴다. 데이트 앱인 틴더를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유대를 맺는다는 페이스북을 검색한다.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획득한다는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작성한다.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구글을 검색한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는 비디오 게임을 한다. 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욕망의 현대판 해결책이다. 한마디로 오랜 악덕의 새로운 형태다. 인간 행위의 기저에 깔린 동기는 여전히 똑같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특정한 습관들이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 동기의 근원이 같다 해도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함으로써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걸 배웠을 수도 있다. 우리의 현재 습관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각자가 습득한 방식일 뿐이다. 일단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습관은 모두 연결작용이다. 이런 연결성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에 오면은 음주를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했던 그걸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걸 이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생각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법칙을 논의할 때 다뤘던 것처럼 뇌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주변 환경에서 신호들을 찾아낸다. 신호를 받아들이는 매 순간 뇌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한다. 신호,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예측, 난로를 건드리면 화상을 입을 테니 건드리지 말아야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본다. 예측, 속도를 올리면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 목적지에 더 빨리 갈 거야. 그러니 속도를 올려야지. 우리는 신호를 보고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 분류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한다. 이 모든 행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습관에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모든 행동은 예측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생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종일 우리는 지금 막 본 것이나 과거에 잘 됐던 일에 기반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지 추측한다. 끝없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 우리의 행동은 이런 예측들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담배를 보고도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신호라 해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습관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측에 따라 형성된다. 이 예측들은 그 일에 대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열망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 느낌, 갈망, 촉구 등을 알아차린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인지한 신호를 변형하며 예측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동작 신호로 만든다. 또한 느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감지해야 할지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추위에 대해서도 이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금 당장 따뜻한지 추운지를 느낀다. 기온이 1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지만 10도가 떨어지면 춥다고 느끼고 옷을 한 겹 더 입는다. 춥다는 느낌은 행동을 촉구하는 동작 신호다. 우리는 언제나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낫다고 예측될 때만 행동한다. 열망은 뭔가를 놓쳤다는 데 대한 감각이다. 이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신체가 현재 느끼는 상태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현재 상태와 욕망하는 상태의 차이가 행동의 이유가 된다. 욕망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현재와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고 느끼면 동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음식을 막 먹어치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SNS상을 떠돌아다닐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포테토 칩이나 담배, 좋아요 한 무더기가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이 부분 음식을 막 먹어치우거나 폭식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내가 이제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거나 SNS상을 떠돌아다닐 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막 가는 줄도 모르고 인스타그램을 막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포테이토 칩이나 담배 그리고 좋아요 무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말해준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정과 느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결정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동작 신호임을 말해준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디마지오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나쁘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특정한 열망과 습관들은 실제 마음속 근간에 자리한 동기들을 다루는 시도다. 어떤 습관이 어떤 동기를 성공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우리는 SNS를 확인하는 것이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불안감을 잊게 해준다거나 같은 예측들을 습득한다.
어떤 습관이 긍정적인 느낌과 연결되면 매력적인지를 잘 파악하면 이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을 다르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인데, 그걸 이제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막 먹어 치우거나 그리고 끝없이 인터넷 서핑의 세계 속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것에 그 나쁜 습관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낭독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금요일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